오늘 이야기는 2006년 중국 후난성 융저우시 링닝구에서 26년 동안 숨겨온 모자의 추악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월 16일 이른 아침, 동네 주민이 낚시를 하기 위해 샤오수이 강으로 갔다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검은 자루 하나를 보고 낚시대로 끌어올리며 시작됩니다. 자루가 물결에 굴러갈 때마다 안에서 뭔가 단단한 게 부딪히는 느낌을 받은 주민은 자루를 끌어올려 풀어본 뒤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며 공안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안이 도착해 자루를 열어봤더니 머리가 없는 여성의 몸이 나왔고 처음엔 신원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없었고 오른손에 두 손가락, 그러니까 중지와 무명지 일부가 사라져 있어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분명 누군가가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손 쓴 게 확실해 보였죠. 현장 감식팀은 자루 겉면의 물때와 섬유 상태, 내부 포장에 쓰인 이불과 담요, 묶음 방식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유기 지점의 조류 방향을 따라 상하류를 동시에 훑고 강변과 다리 하부, 접근 가능한 경사로와 계단, 차량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는 좁은 길을 차례로 확인했어요. 이 과정에서 야간 시간대의 이동 흔적과 집 근처에서 지워지지 않은 혈흔 정황, 그리고 어설프게 닦인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동네 내부의 갈등 관계와 최근 가족 내 불화까지 엮어보면서 후보군을 좁혔고 그때 그의 유일한 아들인 류잉제가 거론됩니다. 결정적인 열쇠는 부검대에서 나왔습니다. 시신의 질분 비물에서 미세한 흔적이 검출됐고 유전자 대조를 해보니 류잉제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 가해자가 류잉제라는 강한 신호가 켜진 셈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류잉제는 정규 교육을 오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가난과 고립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엔 오랜 시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그 좁고 닫힌 세계에서 가족 간 경계가 무너지며 어머니의 애착과 권력이 뒤엉키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폐쇄된 가족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80년경부터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교육을 해준다는 이유로 모자 간의 잘못된 관계를 시작했고 그건 26년이 넘도록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는 2번의 이혼을 했는데 이 또한 어머니의 집요한 간섭과 집착,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성관계를 알아버린 부인들이 모두 기겁하며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 때문에 무너졌고 3번째 결혼도 갈등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런 삶은 죄책감과 수치, 분노와 공포를 한꺼번에 쌓이게 만들었고 결국 사건 당일 밤에 임계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저녁 무렵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TV를 켜둔 채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도 어머니는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어머니는 오늘 벌어온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아내를 죽이라는 말까지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버티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수치심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고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한 그는 곧바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몸통과 머리를 분리하고 오른손에 손가락 2개를 더 잘라 푸대자루에 따로 담았습니다. 몸통은 이불과 담요로 단단히 감싸고 집안의 피와 흔적은 물수건으로 닦아낸 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시간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머리가 든 자루와 몸통을 차례로 물에 던졌고 그렇게 모든 게 물속으로 사라질 거라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그가 감추려 한 것을 다시 세상 위로 밀어올렸고 법의 감정은 침묵하던 시신에서 증거를 끌어냈죠. 동시에 검안 팀은 피해자 집과 가까운 친족의 유전 표지와 대조하고 생활용품에 남아있을 DNA, 치열과 골격 연령, 오래된 골절이나 수술 흉터 같은 생체 이력을 종합한 뒤 무명 여시신은 류잉제의 어머니, 당시 나이 70세의 여성인 천씨로 특정했습니다. 여기에 류잉제가 머리와 손가락을 따로 담아 던졌다는 진술을 하면서 퍼즐이 맞춰졌고요. 수사 타임라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5월 16일 새벽 시신이 발견됐고 약 보름 뒤인 5월 31일에 류잉제가 검거됐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6월 15일에는 검찰의 정식 체포 승인이 내려졌고 이듬해 2월 13일 1심에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되 2년 집행유예, 그러니까 중국식 사형유예와
정치권리 중심 박탈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는 모친과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모친 역시 오랜 기간 그의 혼인과 생활을 집요하게 훼손해 갈등을 키웠다고요. 그렇다 해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가장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고 그래서 사형 선고에 2년 집행유예와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건 중국에서 매우 무거운 처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는 20년 넘게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왜 어머니는 자식과의 경계를 세우지 못했을까요? 주변에 제어할 어른 한 명, 도움을 줄 제도 하나만 더 있었다면 결말이 달라졌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비극을 빈곤과 고립이 만든 왜곡된 애착의 파국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안전망이 끊어지고 집안의 권력과 애정이 뒤섞이면 규범이 생각보다 쉽게 부식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폐륜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고 싶진 않아요. 물론 그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그늘, 고립과 방치가 낳은 결과를 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숙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년이 넘는 금기, 물 위로 드러난 자루, 그리고 DNA가 말해준 냉정한 결론까지 이 사건은 인간의 어둠만이 아니라 사회의 빈틈까지 함께 비춥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